한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청구서 3장을 받았습니다. 한 장은 전자권, 두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 세 번째는 호르무즈. 2026년 5월 11일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방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워싱턴 회담이었습니다. 70년 동맹사에서 같은 자리에 3장이 동시에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서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결제됩니다. 회담은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되지 않은 무게가 더 컸습니다. 양측이 발표한 공식 공동성명을 보겠습니다.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상호 안보이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단 한 문장, 굵은 글씨도 강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말하지 않은 것이 회담 안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공식 발표 뒤에 숨어있는 의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권, 한반도에서 누가 군대의 반가쇠를 당기느냐. 두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 한국이 자체 SLBM 능력을 갖느냐. 세 번째는 호르무즈, 회담 배경으로 거론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설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3가지가 동맹을 정상화하는 정상적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동시에, 왜 지금일까요? 청구서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 전자권입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권한, 그 권한이 지금은 미국 손에 있습니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 군사령관에게 작전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흘렀습니다. 1994년에 평시 작통권은 한국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남은 것은 전시 작통권, 전쟁이 났을 때의 지휘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출국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회담장에는 다른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는 시계는 2028년, 미국이 보는 시계는 2029년입니다. 전자권 전환 타임라인을 펼쳐보겠습니다. 한미 양측의 전자권 전환 타임라인을 펼쳐보겠습니다. 1950년 작통권 이양, 1978 년 한미연합사 창설, 1994 년 평시 작통권 환수입니다. 한국 정부의 목표 시점은 2028년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2026년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4분기 조건 충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1년의 격차. 그 1년 동안 한국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가 회담의 진짜 숫자였습니다. 조건 충족이라는 건 추상적 단어가 아닙니다. 초기 운용 능력,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능력. 단계마다 한국이 직접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올해 2026년에는 두 번째 단계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 전자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작전 지휘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국군 사성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어 미군 대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나 미국 작전 지휘권 오피콤은 미국 손에 그대로 남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 군대 지휘 책임은 자국군 보호의 영역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은 100% 자주가 아니라 80%의 자주와 20%의 부담을 의미합니다. 그 부담의 정체가 두 번째 청구서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청구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SNS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든다. 그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입니다. 한국이 받은 건 잠수함이 아니라 미국 조선업을 함께 살릴 책임이었습니다. 한미 잠수함의 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미 잠수함 재원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왼쪽은 한국이 보유한 도산 안창호급, 디젤, 전기 추진, 수중 작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버지니아급, 핵 추진 30년 무한정 작전이 가능합니다. 미국 해군 USNI 프로시딩스 2026년 1월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핵잠을 공동 건조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이 원하는 것, 한국이 가진 것, 미국이 가진 것. 이 세 칸이 협상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동 건조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핵연료입니다. 미국이 밀봉된 해군용 원자로를 통째로 넘겨주거나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권을 허용해야 합니다. 두 옵션 모두 미국이 70년간 한국에 허용한 적 없는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안규백 장관은 워싱턴에서 무엇을 받아왔을까요? 코리아 헤럴드는 회담 직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핵잠 협의는 이어지고 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은 아직 없다. 2025년 10월에 트럼프가 승인한 합의가 2026년 5월 현재까지 1차 협상이 본격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70년 동맹 사상 단 한 번도 동맹국에 핵 추진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호주가 오쿠스로 핵잠 협력에 도달하기까지 약 7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합의에서 협상까지만 7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7개월 동안 세 번째 청구서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구서의 무게는 한국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청구서, 호르무즈입니다. 이 좁은 해협을 매일 한국의 원유선이 지나갑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자동차도 발전소도 난방도 멈춥니다. 비추규는 약 208 1분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4일 호르무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 HMM이 운영하던 화물선 나무호가 폭발하고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외부 공격이 확인됐습니다. 한 화면에 호르무즈 정세를 모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작전 관련 공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의존도를 한 화면에 모아보겠습니다.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통과, 비축유는 약 208일분입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와 공개 통계로 본 호르무즈 작전 개요입니다.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통과, 비축유는 약 208일분입니다. 미국이 5월 6일 종료를 선언한 공세 작전이 에픽퓨리입니다. 38일간 10,000건이 넘는 타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방어적 단계인 해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전체를 향해 해방 프로젝트 동참 발언을 했고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닷새 뒤 5월 11일 헤그세스 장관은 워싱턴 회담장에서 영어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The US is looking to South Korea and all partners and allie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is country during times of conflict. 미국은 한국과 모든 파트너, 동맹국들이 분쟁 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 발언은 한국 단독 지목이 아니라 모든 파트너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표현입니다. 다만 회담 닷새 전 한국 화물선이 공격받은 직후라는 점에서 한국이 받은 부분이 더 크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는 호르무즈에 갈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파병 결정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선 95%의 원유를 호르무즈에서 받으면서 안전비용은 미국이 내라는 구조 자체가 비대칭으로 평가됩니다. 전자권, 핵잠, 호르무즈, 세 청구서가 한자리에 놓였습니다. 이 세 장이 함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설명은 일반 안보 다큐의 결론입니다. 한국이 이제 자주 국방의 시대로 들어선다는 익숙한 결론. 그런데 회담 전체를 다시 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전자권 전환은 자유가 아니라 부채입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권을 받아도 미국 작전 지휘권 오피콤은 여전히 미국 손에 남습니다. 자주 국방의 외형은 한국이 입지만 실제 지휘 결정의 핵심은 동맹 안에 그대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자권을 받기 위해 한국은 자체 정찰 위성, 자체 미사일 방어, 자체 지휘 체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비용을 미국이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핵잠을 만들기 위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수십조 원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 자본을 미국이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한국은 우리 해군 함정을 중동 해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인력을 미국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세 장의 청구서가 하나의 단어로 수렴합니다. 비용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70년 동맹사를 아주 짧게 되감아야 합니다. 1950년 작통권 이양,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1978년 한미연합사,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2007년 전시 작통권 전환 합의, 2026년 워싱턴 회담입니다. 1953년 정전 직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미국은 군대와 돈을 함께 보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한국은 군대 지휘를, 미국은 결정 권한을 가졌습니다.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첫 번째 권한 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70년 동안 한국은 동맹의 수혜자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미국이 더 많이 내고 한국이 더 많이 받는 구조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워싱턴 회담은 이 방향이 처음으로 뒤집히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이 동맹의 수혜자에서 비용 분담자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 비용을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그 비용의 규모를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국방 예산은 65조 8,642억 원, GDP 대비 2.32%, 전년 대비 7.5% 증가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 전년 대비 8.3% 인상이고 2030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자동으로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은 약 3,500억 달러, 환율 기준으로 약 50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여부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에 대해 섹션 301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시기에 함께 진행되는 모습은 한미동맹 70연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으로 분석됩니다. 안보로는 전자권과 핵잠, 경제로는 약 500조 원 투자 계획, 무역으로는 섹션 301입니다. 그리고 5월 4일 한국 화물선 피격, 5월 5일 헤그세스 동참 발언이 7일 만에 누적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하나로 모입니다. 동맹의 진짜 비용은 자주 국방의 외형 뒤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70년 동안 한국이 받기만 했으니 이제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시각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주 국방을 원했지만 그 가격표에는 동맹 비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워싱턴에서 받은 3장의 청구서는 결국 한 장으로 모인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동맹의 새로운 가격표라는 한 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표의 결제자는 정부가 아니라 결국 우리입니다. 한국 국방 예산은 GDP의 2.32%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GDP 대비 3.5% 수준을 비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만큼 매년 약 30조 원의 추가 부담이 쌓입니다. 그 30조 원의 이름이 우리 세금입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 뉴스를 보면 우리는 받은 것을 받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안전, 해구산이라는 보장, 미국 시장이라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워싱턴 회담 이후 우리는 한미동맹 뉴스를 보면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것을 봅니다. 전자권, 핵잠, 호르무즈는 세 장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5년 동안 한국이 지불할 동맹의 새로운 가격표입니다. 그 가격표를 우리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부터는 거절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답을 댓글에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워싱턴은 청구서를 발행했고 한국은 결제일을 받았습니다. 결제일은 다가옵니다.